요즘 먹어도 되나요? A2 우유인데요. 최근에 우유 기반 유제품이 몸에 해롭다는 영상들이 많이 나오면서 요즘 이런 분들 정말 많이 봤어요. 어릴 때부터 평생 마셨는데 학교에서 배웠던 상식들이 전부 사기였다고 배신감 느끼시는 분, 전문가 누구는 버터가 좋다고 하고 누구는 혈관 막힌다고 해서 먹기 불안하신 분, 요거트 치즈는 미생물이 우유 단백질을 분해해서 괜찮다는데 어떤 걸 먹는 게 좋을지 고민이신 분, 지금 핫한 이슈인 유제품 먹어도 되나 말아야 되나 정답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누구도 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내 몸에 가장 잘 맞는 선택은 무엇일지 함께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유제품을 옹호하는 사람도 아니고 무작정 비난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단지 유제품을 직접 먹어보고 변비를 해결하기 위해 실패를 거듭하면서 끝까지 실험해 본 사람이에요. 건강 문제로 저희 부부가 지난 30년간 먹어보고 느꼈던 매일 먹어도 되는 우유, 버터, 요거트에 대한 결론 하나와 유제품을 이제부터 드시려는 분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선택 기준 하나, 그래서 딱 이렇게 두 가지를 아주 쉽게 말씀드려 볼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우유를 무서워하게 됐을까? 요즘 유튜브를 켜면 전문가 의견이라는 이름으로 우유가 얼마나 위험한지 계속 들려옵니다. 유당불내증, 아토피, 염증, 자가면역질환, 장누수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럼 우유로 만든 버터나 요거트도 다 같은 거 아니야? 저도 그 공포를 똑같이 겪었습니다. 평생을 먹어왔기 때문이죠. 권위 있는 의학자들의 임상 연구 결과를 토대로 분석한 책이죠. 우유의 독이라는 저서에 따르면 우유 알레르기를 진단하기 어려운 까닭은 피부질환 검사에 신뢰성이 없고 우유 알레르기 증상이 바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그 전에 섭취한 음식과의 관련성이 모호하며 그런 증세가 정말로 나타나면 병인으로서의 알레르기를 설명하지 못하는 일이 많고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항원이 우유와는 본질적으로 분명한 관련성이 없는 유제품인 셔벗이나 치즈 같은 것들에 들어있어서 우유라고 단정 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집안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10중 8구 다른 식구에게서도 발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유 섭취를 중단해보고 일상 음식에 대한 기록도 같이 병행하면서 지켜봐야 하는 것이 유일한 처방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다른 평범한 사람들처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골다공증 예방한다고 우유 먹고, 변비 해결하려고 버터 먹고, 장 건강 챙긴다고 요거트 먹었습니다. 결과는요? 유당불내증, 복부 팽만, 가스, 속쓰림. 이거 유튜브에서 봤던 문제들이 나한테는 다 나타나는데 확실히 내가 몸이 약한가 보다. 그래서 더 좋다는 해결책을 찾아다녔죠. 유튜브가 알려준 대안들 다 해봤습니다. 락토프리 우유, 좋은 성분으로 만든 비싼 유럽산 버터들, 그릭 요거트. 솔직히 말해볼게요. 다 먹어봤습니다. 그리고 다 기록했습니다. 그럼 결과는요? 속은 여전히 불편했고요. 저는 피부 트러블, 와이프는 없던 고지혈증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이건 유당 하나의 문제가 아니구나. 락토프리는 유당만 뺀 우유다. 락토프리 우유는 유당만 제거했을 뿐 카제인 단백질, 유청 단백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 중 일부는 유당이 없어도 장, 점막 염증, 복부팽만, 설사 같은 반응이 계속 나타납니다. 저도 그 부류였던 거죠. A2 우유, 만능 해결책은 아니다. A2 우유도 마셔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일부 사람에겐 도움이 됩니다. A1 카제인에만 민감한 사람, 유당불내증처럼 느꼈던 사람의 일부. 하지만 유당은 그대로고요. 당연히 우유 단백질 알레르기가 있는 예민한 사람에겐 효과가 여전히 없어요. 사람마다 반응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저희 부부에게도 결정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리틀 약사 채널에 이성근 박사님께서 알려주신 유럽식품안전청 보고서에 따르면 사람의 모유와 같은 형태인 A2 카제인이 들어있는 A2 우유도 우리가 가장 신경 쓰이는 유당불내증과 우유 단백질 알러지에 대한 불안을 해소해 줄 수 없다고 하죠. 그래서 산양유와 양유를 저희는 강원도까지 가서 직접 도전을 해봤는데요. 산양유는 진짜 눈 딱 감고 원샷 하지 않으면 도저히 못 먹을 정도였고 양유는 굳이 비싼 돈 주고 먹을 필요가 있나 싶더라고요. 그릭 요거트가 더 불편했던 이유. 그릭 요거트 유당은 적죠. 하지만 대신 카제인 단백질이 농축돼 있습니다. 닥터 라이블리 채널의 최지영 선생님에 따르면 그릭 요거트는 물, 유당, 유청 단백질을 걸러내면서 문제가 되는 카제인 단백질 함량이 오히려 높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저는 그릭 요거트를 먹으면 브랜드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목과 턱 사이에 좁쌀 같은 트러블이 생기고요. 속도부룩함은 여전하더라고요. 제 와이프도 성인 여드름인 줄 알았던 게 알고 보니 그릭 요거트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끊자마자 바로 사라지는 걸 몇 번씩 테스트해가면서 확인했거든요. 좋은 성분으로 된 고급 버터도 예외는 아니다. 유럽산 고급 버터와 기버터, 저도 수없이 먹어봤습니다. 문제는 단순합니다. 거의 순수 포화지방. 헬스장 등 활동량이 많은 저는 버터를 먹는 게 괜찮았어요. 반면에 활동량이 적은 제 와이프는 그동안 없었던 고지혈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같은 버터 완전히 다른 결과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만성 변비인이라서 변비 때문에 먹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매일 먹기에는 혈관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와이프는 끊었고 저는 운동 가기 전에 가끔 먹습니다. 일단 맛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론 냈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대신 실험자이죠. 저의 선택은 우유는 둘 다 아예 끊었고요. 버터는 저는 가끔씩 먹고 와이프는 완전 중단했습니다. 요거트는 둘 다 코코넛 요거트로 갈아탔습니다. 왜 코코넛 요거트냐고요? 유당은 없고 카제인 없고 장까지 유산균을 전달하는 목적에는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저희 부부가 매일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거. 이게 중요한 사실이죠. 제가 말하고 싶은 단 하나, 우유가 모두에게 독도 아니고 모두에게 약도 아닙니다. 문제는 언제나 하나입니다. 나한테 맞느냐? 저는 유제품을 직접 먹어보고 변비를 해결하려다 실패했고 그래서 매일 기록을 남겼고 마침내 나에게 맞는 답을 찾았습니다. 매일 먹는 음식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국인 70에서 80%가 증상을 느끼는 유당불내증. 만약 내 몸이 거부하는 음식을 매일 먹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매일 나의 장기들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겠죠.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암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저희 부부는 오랫동안 우유, 버터, 요거트 등 유제품들을 몸소 테스트하고 기록하면서 마지막으로 찾은 매일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유산균 가득한 코코넛 요거트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고급 버터와 기버터는 저 혼자만, 그것도 가끔 먹는 게 좋을 거란 결론을 얻었고 우유와 그릭 요거트는 피부 트러블로 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 둘 다 절대 먹으면 안 되겠다는 결론을 내렸죠. 요거트는 장까지 유산균을 전달하기 위해서 먹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유당과 카제인이 들어있는 유제품일 필요는 없거든요. 코코넛 밀크와 유산균을 넣어서 만들어 먹기도 정말 쉬우니까요. 코코넛 요거트와 관련한 정보는 제가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놓을 테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서양의학에서는 개인의 체질은 여태 무시해왔는데요. 우유와 관련된 유제품 연구 결과를 찾다 보면 연구 결과나 관찰 조사 결과가 중구난방이라서 결론을 내리기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조사에서는 40대는 괜찮고 50대는 안 좋다가 60대는 또 좋기도 하고 이렇게 결과가 일관성이 없는 이유는 우유, 버터, 요거트 안에 있는 성분이 누구에게는 맞고 누군가에게는 안 맞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전히 우유 논란이라는 말이 현재 진행형인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유, 안 맞으면 굳이 먹을 필요가 없다. 버터는 고지혈증 가족력이 있거나 활동량이 적으면 피하자. 요거트는 코코넛 요거트면 충분하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